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출천재 수업 이제 제24강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24강 수업에서는요,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라는 것은 경찰 공무원에게도 권리, 이익, 즉 권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경찰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인사상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인사상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과 관련하여 소청 또는 고충을 상급기관이나 특정 위원회에 나의 권익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는 첫 번째, 그 내용 자체가 경찰 공무원의 인사상 불리한 처분, 당연히 여러분 징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인사상의 불리한 대우, 이러한 권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찰 공무원의 소청심사 제도가 있고요. 따라서 소청심사 제도를 이해하여야 하심과 더불어서 소청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관련해서 경찰 공무원의 고충심사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고충심사위원회도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는 결국 소청심사제도와 고충심사제도 이 두 가지가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실제 시험과 관련해서는요, 이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가 매년 출제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다만 경년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고 매년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영역이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전제로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를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떠한 논점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33페이지에 290번 문제부터 이제 하나하나 풀이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론적인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90번 문제입니다.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 경찰 공무원의 고충심사 제도 이것과 관련하여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고충이라는 건요, 다양하다. 즉 인사상 다양한 부분에서
인사상의 다양한 부분 고충을 고충심사위원회라는 곳을 통하여 나의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충심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충심사의 대상은요, 그 인사상행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고충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기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일단 그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고충심사 제도는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충심사위원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공무원 중앙 고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하느냐면 특정한 설치와 관련해서 규정된 내용은 없고요. 이 설치는요, 소청심사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직무를 관장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이꼬르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청심사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함께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위원회 수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회 수와 동일하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와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도 한번 언급을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고충심사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즉 직무관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사 대상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정 이상의 고충을 심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말고요, 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여기에서의 고충심사와 관련된 재심 청구를 또한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자,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많이 암기하실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무관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니까 소청심사위원회와 그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심사 대상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죠. 경정 이상의 고충심사를 담당하고 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이미 1차적으로 판별된 고충심사에 재심심사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가 왜 가로라고 했냐면요. 일반적으로는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그냥 이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당연히 어디에 설치하느냐? 어디에 설치하느냐? 여러분들 이거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것은 간단합니다. 경찰기관에 다 설치하는데요. 경감 이상의 장을 경감 이상의 장이 경찰 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실 건 바로 이 경감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심사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경정 이상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경감 이하겠죠. 맞죠,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숫자를 바로 연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7에서 15명입니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7에서 15명.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고 당연히 공무원 위원과 플러스 민간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 민간 위원은 공무원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거의 위원 수의 동수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충심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위원이 위원장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인사, 감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이 위원장이 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민간위원의 임기는 고충심사위원회는 2년으로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섯 번째는 회의입니다. 회의. 고충심사 회의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가
7명에서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 플러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의 자체는요. 7명 이상 15명 이하가 모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플러스 위원장이 회의마다 4명에서 6명 이하를 지정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회의를 진행한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민간위원이 예를 들어 이때 회의가 총 6명이면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외울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7번째. 회의 심사 정족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자, 위원 5명 이상 출석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역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요. 조금 다른 위원회와 좀 그 구성 내용이 결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조금은 별도 개념으로 꼼꼼히 암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의 의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경찰 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경찰 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계급이 경사입니다. 여러분 계급이 경사니까 1차적으로 담당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당연히 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겠죠. 경감 이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급이 경사인 경찰공무원이 인사상 불리한 차별을 겪었는데 어떤 차별을 겪었냐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겪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인사상의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충을 당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심사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안을 살펴보니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직무를 관장하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1번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여러분 2번 볼게요. 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여기서 말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가로에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입니다. 자, 이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기관. 자, 볼까요, 여러분? 경감 이상의 장을 두는 경찰기관에 두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경정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보기 2번이 X가 되는 겁니다. 자, 경감 이상의 경찰기관장에 해당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자, 좋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 맞죠?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맞죠, 여러분? 자, 이때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은 공무원 위원이니까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로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서두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시면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 위원이 되죠. 그 공무원 위원 중에서도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또 느끼는 건요. 이론적 내용에 바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다시 제대로 정리하는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90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29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91번에 보면 소청심사위원회가 나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소청심사위원회. 여러분들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요. 합의제, 즉 위원들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제이고 플러스 행정관청입니다. 행정관청. 그래서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합의의 결과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임과 더불어 특별 행정심판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경찰공무원이 인사상 징계처분 그리고 그 밖에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처분 이러한 것들을 당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권리 구제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걸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심판을 제기를 할 때요. 이 행정심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의 경우는 필요적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소청 대상 한번 살펴보면요. 경찰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자, 그 밖에 불리한 처분. 그리고 여러분들 부작위 처분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설치입니다. 설치. 어디에 설치하느냐?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소청심사위원회가 경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인사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설치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경찰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죠.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세요. 자, 보시면요,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 여러분들 이 상임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중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여러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비상임위원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자, 다음 여러분 네 번째, 위원회 임명이에요. 여러분 이 소청심사위원회는요, 국가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경찰청장의 제청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의 별도 중앙행정기관이잖아요. 처잖아요, 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요, 인사혁신처장이 제청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비슷해요. 국무, 총리, 경유하고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원회 임기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 상임위원 있죠?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1회에 하나여 위원의 임기를 연장 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5번째, 정족수인데요. 회의 정족수. 여러분 이거는 간단해요. 일반 의결 정족수가 아닙니다. 특별 의결 종족수인데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는요, 그 어떠한 위원회의 내용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특별 의결 종족수를 가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 징계처분 있죠. 징계처분에 대한 일종의 행정심판을 담당할 때 특히 중징계 있죠. 여러분 중징계. 파면, 해임, 감등, 정직. 이 중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족수도 구분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적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291번 문제 한번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소청사건의 결정. 여러분, 소청사건의 결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여러분들 계속 연계해서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 의결 정족수죠. 그래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맞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합의. 예,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오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여러분들, 합의제 행정관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의원 과반수의 합의입니다. 합의. 찬성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91번에 보기 1번은 일단 O가 되겠습니다. 찬성이라는 개념 아니고 합의라는 거 여러분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들도 당연히 신분 보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거의 면직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 아닌 한 면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해서 이 금고 이상의 형벌이 있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면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벌이 아니면 면직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2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볼게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위원장은 정무직이죠. 자, 그리고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일단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여러분 누가 임명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제청권자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4번을 보시면 대학에서 정치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근무 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예, 여러분 위원 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위원의 자격까지 우리가 암기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저는 암기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91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요 거의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했는데 2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소청, 고충 이런 거 여러분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292번입니다. 자,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물어봅니다. 옳고 그름 판별해봅시다. 자, 기억입니다. 부교수 이상. 이런 부교수 이상은 5년 이상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은 X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요, 행정부의 소청심사위원회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 선관위, 이런 곳에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은 각각의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니은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좋습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자, 소청 사건의 결정, 특별 의결 종족수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의 합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보시면 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이죠. 그런데 여기는 벌금 이상의 형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고 그름의 표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론적 내용의 밑바탕이 확립되어 있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솔직히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오늘 이 24강 수업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고충심사, 소청심사, 특히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거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는 계기로 꼭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다음 봅시다. 293번입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소청심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요, 정답 바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이죠. 여러분들 소청심사 제도는요,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 행정심판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먼저 행정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청심사 전치주의가 필요적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시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성격을 일부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 293번 옳지 않은 지문은 눈에 바로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94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를 물어봅니다. 틀린 것은, 자, 기억 볼까요?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위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 위원장은 정무직 맞습니다. 자, 소청 사건의 결정, 여러분 디귿 이거 옵니까 X입니까?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소청 사건의 결정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아, 여러분 진짜 말장난하죠?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그리고 여러분들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죠. 그런데 여기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합의라고 했어요. 아, 진짜 말장난 너무 심하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보시면 상임위원회 임기는 3년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음 보시면 상임위원. 여러분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 겸할 수 없어요. 매일 인사혁신처에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 이 문제 관련해서 틀린 것은 총 몇 개죠? 2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95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요. 이 295번에 성희롱, 성폭력, 공직사회의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규정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 긍정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풀어 보시면서요. 제 교재 237페이지에 참고 내용 있죠.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정답은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여러분, 이 잘 보시면요. 성희롱, 성폭력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사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요. 상당히 강력한 규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반드시 하여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요.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요. 제가 반드시 시간을 내서 유튜브로 한 20분 내외 정도 되는 특강 여러분 꼭 반드시 찍어서 여러분들 이번 8월 20일 순경 2차 채용 시험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겠습니다. 296번 문제입니다. 자,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볼까요, 여러분? 소청심사란 의의를 물어보네요. 징계처분,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나의 권익을 보장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래서 5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청심사 전치주의 즉 필요적 전치주의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자, 다음 여러분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비상임위원 관련해서는요. 법관, 검사, 변호사, 법조인과 대학 교수 그리고 5년 이상 근무한 그자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X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29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은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요.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 비상임위원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297번 보겠습니다. 자, 소청심사위원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여러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 장기의 심신세약,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5조.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 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5, 7의 상임위원,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이 사람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상임위원은 될 수 있고 비상임위원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X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98번 볼게요. 자, 적절한 것 한번 봅시다.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때, 자 여러분 징계 처분을 할 때 너가 징계 처분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면 징계 처분을 당한 사람이 처분 사유 설명서를 읽어보겠죠. 그걸 읽어보고 거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불복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일종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도 일종의 권익보장 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소청심사 청구는 여러분들 그 원처분 있죠. 원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요. 소청심사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소청심사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소청심사부터 거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리을을 보시면 여러분 리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처분을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는 건요. 그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 못합니다. 그래서 예외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리을 지문을 보시면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반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을 지문은 함정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리을 지문 X입니다.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는 건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 소청심사위원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요. 기읍, 니은 2개밖에
없겠습니다. 함정이 있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여러분 299번 볼게요. 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유형 앞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맞죠, 여러분? 순경이든 경감부든 경찰 실무종합이든 그 내용의 유사성이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 봅시다. 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자, 징계처분, 불리한 처분, 부작위 처분. 이러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어디에 두죠? 인사혁신처에 두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니은을 보시면 잘못 설명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이죠. 여기는 비상임위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 보시면 원 처분보다 무거운 처분 못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도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외 사유를 설명하는 문장 없죠? 아주 깔끔한 문장이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보시면 위원회 신분보장, 금고 이상의 형벌, 장기의 심신세약, 그리고 본인의 의사, 면직되지 아니한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OXOO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99번 문제까지 풀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경찰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중요한 논점들이 계속 반복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24강 수업을 통해서요. 그래도 우리 경찰학에서 좀 암기하기 까다로운 영역에 해당하는 고충심사와 소청심사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꼭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24강 수업은요. 이곳 299번 문제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경찰 공무원과 법, 경찰 공무원법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25강 수업부터는요. 이제는 경찰 작용과 법, 경찰 작용법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4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25강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